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면역력이 낮아지면 가장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 아주 무시무시한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상포진이 낫는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문지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상포진에서 벗어나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대상포진이 다 한 달 정도 되면 피부는 치유가 돼요. 많은 경우에서 피부가 치유가 되면서 증상도 다 없어지죠. 그렇지만 통증이 계속해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피부가 나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세하게 본인의 증상을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람만 불면 제가 약간 이렇게 아프기만 해도 아, 이거 신경통인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만약에 대상포진에 걸리면 이 신경통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대에도 대상포진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다못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면역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경통으로 안 가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60대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당뇨병이 심하다든지요. 피부의 수포가 대상포진 때 심하게 올라왔다든지 특히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걸릴 확률이 1.8배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예상하기에 뭐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를 이식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면역을 계속 떨어뜨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신경통이 그렇다면 발병하는 원인은 뭘까요? 대상포진이 재활성화가 되면서요. 그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염증으로 차여 있는 그런 물속에 신경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쉬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신경 자체는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손상의 초기에는 근데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초반부터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죠. 네. 신경통의 증상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대상포진을 앓았을 때랑 좀 비슷한 증상일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좀 더 신경통의 통증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쓰라리다. 가만히만 있어도 막 그냥 전기가 친다, 머릿속이 화끈거린다. 이런 종류의 통증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고 초기에 일찌감치 한 3개월 정도 때 바로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그런데 아픈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가 뭐 한 6개월, 1년 이 정도에 안 되겠다 하고서 병원을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미 신경은 엄청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증은 거의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 뭐 우울하죠.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살 충동까지도 더 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몸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의지들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편측성, 즉 신체 부위 중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대상포진이 발병했던 그 위치에 똑같이 통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은 그 위치에 가장 심한 통증을 먼저 호소하시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신경이란 게 서로 얼기설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란 게 문제가 되는 게 주변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의 수포는 여기 있었지만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세요. 어떤 질문이?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 진통제를 먹으면 나을까요?
그 왜 광고 있잖아요. 두통, 치통, 네. 생리통 그런 네. 그런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통증을 일시적으로 조금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만 1차 치료 약제가 절대 아니죠. 네, 그걸 드시면 안 돼요. 우선 아프시니까 일반 진통제라도 드시게 되죠.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 약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1차 치료 약제는 항경련제, 항우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국소마취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패치 처방을 딱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 약제를 드셔야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왜 나한테 항우울제를 처방하셨어요, 교수님? 뭐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제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을 잡고 신경의 더 악화, 손상을 막는 그런 1차 치료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 후의 신경통 치료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치료랑은 또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약간이 아니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신경에 뭐 블럭을 해서 일시적인 블럭이에요. 그래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준다든지 그리고 좀 더 통증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고주파 치료를 해서 신경을 살짝 기절시킬 수도 있고요. 테일러드된 치료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 그거를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3일 이내에 네. 무조건 가야 된다, 병원에. 그 신경통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의 완쾌, 그러니까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신경 손상의 진행도 막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골든타임, 빠르면 빠를수록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늦은 건 없다. 맞아요. 네, 늦은 건 없다인데 네.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래도 우선은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증상을 상담하시고 또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 치료 후에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본인이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 재발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와 뭐 재발의 관계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예방 접종도 이제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증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오게 통증이 다시 생기게 된다면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시 좀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약은 감기약처럼 뭐 며칠 먹는다고 딱 낫는 그런 종류의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처방을 받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몇 년까지도 드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좀 꾸준한 치료를 이렇게 참을성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이해하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쉬운 질병, 아주 무시무시한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주신 문지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건강브리핑입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저림이나 시림 등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의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